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개인 확인용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보내주신 기사들이랑 안내 자료들을 보면서요. 그 원리부터 비밀 보장은 되는 건지, 어떤 검체가 필요한지, 정확도, 또 법적 효력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걸 알아보시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죠. 뭐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가족 관계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 혹은 뭐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일단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개인 확인용 검사 정확도가 꽤 높다는 거예요. 99.99%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와, 정확도가 그렇게 높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비밀 진행?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네, 개인 확인 목적이면 상대방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네요. 물론 이제 검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요. 맞아요. 바로 그 검체 확보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죠. 그럼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한 두세 가닥 이상이면 된다고 하고요. 또 쓰던 칫솔도 가능하고, 칫솔이요. 네. 근데 칫솔은 좀 주의할 게 UV 살균기 같은 거 썼으면 DNA가 좀 깨질 수 있대요. 그건 피해야 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손톱이나 발톱 깎아놓은 조각들, 아니면 입안 쪽 볼 점막 긁은 면봉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각각의 검체를 다른 거랑 섞이지 않게 잘 개별 포장하고요. 이게 누구 건지 예를 들어 아빠, 아이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보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야, 칫솔까지 된다니. 정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게 검체만 확보하면 익명으로 예를 들어 A, B 이렇게 코드명으로 결과를 준다고 하니까 비밀 유지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딱 갈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법적 효력 문제요. 정확합니다. 네. 개인 확인용 검사는 결과가 아무리 뭐 99.99% 이렇게 나와도요.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 참고만 하는 거죠. 아, 그럼 법원에 내거나 할 때는 완전 다른 거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법원 제출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국 사무소,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내야 하는 공식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요. 이건 반드시 그 검사기관에 등록된 직원이 직접 와야 돼요. 와서 신분증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몰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절차 자체가 다르네요. 완전히. 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검사는 콜라스라고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그런 시험기관에서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개인 확인용 검사는 정확도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건가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도요? 네, 정확도 자체는 그 법적 효력 있는 검사랑 동일하게 99.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쓰는 과학적인 방법이 같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뭐 24개 유전자 표지, 마커라고 하죠. 그걸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라서요. 이 마커 수가 많을수록 더 정밀하게 비교가 가능해서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아하, 방법은 같군요. 네, 결과는 보통 한 2, 3일 그 정도면 나온다고 하고요. 문자나 이메일 편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비용은 좀 차이가 나나요? 네, 아무래도 개인 확인용이 조금 더 저렴해요. 이명 기준으로 한 24만 원 정도? 공공기관 제출용은 이제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게 들어가니까 한 3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 중 한 분의 검체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럴 때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쪽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버지 검체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삼촌이죠. 아니면 할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쪽 남제 친척의 검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Y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만 거의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어머니 쪽은요?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예요. 외할머니나 아니면 이모 같은 어머니 쪽 여자 친척의 검체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걸 비교해요. 이건 또 어머니에게서 모든 자녀에게 전달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간접 검사는 개인 확인용으로만 가능하고 직접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아주 약간 조금 낮을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 확인형 친자 확인 검사,
이거 상대방 모르게 진행하는 거 가능하고 또 정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공적인 증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설령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 모르게 이런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신뢰의 문제라던가 뭐 윤리적인 고민 같은 건 또 별개 문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사실 확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유전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 확실성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방법을 택했을 때 어쩌면 생길 수 있는 관계의 균열이나 감정적인 대가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